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4년 차인 30대 여자입니다. 조금 이른 나이에 시집을 와서 지금까지 남편이랑 아기자기하게 잘 살고 있네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고, 둘째는 생각 없이 이대로 새 식구 행복하게 쭉 살고 싶어요. 친정도 저희 집 근처고, 시댁도 그리 멀지 않아서 아이 키울 때 양가 어머님들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비록 결혼할 때는 돈 없어서 전세대출 받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3년 전에 당첨된 청약 아파트에 지난해 입주해서 현재는 정말 남부러울 것 하나 없이 살고 있거든요. 저희 친정집은 그렇다 치고 시부모님까지 가까이 살다 보니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양가 부모님들과의 식사 자리를 자주 가지는 편입니다. 물론 따로따로 뵙고 있지만요. 아무튼 간에 예전에는 직접 제가 음식을 해서 대접하기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집에서 음식을 만들 형편이 안 되더라고요.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요리에 소질이 없는 게 더 큰 이유일지도 모르겠네요. 거기다 물가가 장난 아니게 오르는 바람에 요즘에는 적당히 외식하는 편이 금전적으로나 여러모로 편하고 말이죠. 아이 입에 들어가는 건 아직도 제가 직접 챙겨서 먹이지만 남편이랑 제가 평소에 먹는 반찬들도 대부분 반찬 가게에서 사오거나 친정엄마가 가끔씩 해다 주시는 반찬으로 해결했어요. 어차피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집에서 밥을 먹어봤자 하루에 한 끼 아니겠습니까? 살짝 자존심이 상한 이야기지만 사실 남편은 제가 한 음식보다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다양한 밀키트 종류를 훨씬 좋아해요. 처음엔 얄밉기도 했는데 지금은 서로 편한 방향으로 살자 합의를 본 상황이지요. 저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시댁이나 저희 친정 부모님들 모시고 식사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왜 과거형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부터 당분간은 시어머니와 식사하는 자리에 전 빠질 생각이거든요. 처음엔 눈치를 못 챘었는데 글쎄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저한테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당한 제 입장에서는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끔찍한 경험이었네요. 저희 시어머니는 여느 어르신들처럼 점 보는 걸 좋아하십니다. 한 달에 꼭 한 번 이상은 점을 보실 만큼 열정적이신 데다 저희한테 갑자기 전화하셔서는 아침 저녁으로 물 조심해라. 올해는 회사 옮길 생각하지 말아라. 등등 이런저런 주의사항을 전달해 주시곤 하셨어요. 참고로 저는 점이니 혈액형이니 그런 미신 같은 건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돈 내고 점 보러 다닌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그건 저의 개인적인 선택이지 그런 걸 믿는 사람들까지 싸잡아 나쁘게 볼 생각은 없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때 되면 점집 찾아가는 애들도 꽤 있는 데다 정작 저 결혼할 때 저희 친정엄마 역시 우리 부부 사주를 보러 몇 군데 점 보러 다니셨거든요. 다행히 사주에서는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나왔고요. 아무튼 평소에 시어머니가 점을 자주 본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정도가 심해지시더라고요. 물론 저희 가족들 모두 알고 있지요. 그건 바로 아직 시집 못 간 남편의 여동생 때문이에요. 남편이랑 저랑 4살 차이니까 신우가 저보다 2살이 많네요. 시어머니는 신우가 왜 아직까지 결혼을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수시로 점을 보는 건 둘째치고 심지어 부적 같은 것도 사가지고 신우 보고 몸에 지니고 다니라 하더라고요. 피는 못 속이는 건지 신우 또한 자기 엄마가 시키는 대로 곧잘 따라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왜 무당 불러서 굿을 한다고 하잖아요. 구판도 2번인가 받은 걸로 알거든요. 그럼에도 어머님은 도대체 자기 딸이 뭐가 모자라서 아직까지 결혼은커녕 멀쩡한 남자놈 하나 못 데리고 오는 건지 궁금해하셨고 결국엔 신우팔자에 애군이 끼어서 그렇다는 결론으로 늘 마무리가 되었지요. 사실 미운하고 우나 우리 집안 사람이니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누구라도 우리 신우랑 10분만 대화를 해보면 왜 사귀는 남자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대번에 짐작이 되실 겁니다. 우선 외적인 조건만 놓고 보면 절대로 나쁜 편은 아니에요. 키도 적당하고 날씬한 편이라 몸매가 꽤 좋아 보이거든요. 물론 얼굴도 화장하면 그 나이 또래들 평균 이상이라 생각하고요. 베이글이라고 하나요? 몸은 날씬한데 가슴이나 엉덩이가 큰 몸매를 그렇게 부르잖아요. 신우 몸매가 딱 베이글이긴 합니다. 하지만 도대체 사회생활을 어디서 어떻게 배워온 건지 조금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 속에서 아주 천불이 올라오게 만드는 재주가 있죠. 저도 남편 여동생만 아니라면 평생 죽을 때까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스타일입니다. 사람 말꼬리 잡는 건 기본이고 본인이 받아들인 뉘앙스가 무조건 맞다고 우기다 보니
매사에 항살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에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쳐요. 저 또한 상식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보면 속으로 부글부글 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 그런 불만들을 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 사회생활이라는 게 장소와 때에 따라 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 시누이는 남이 하는 행동이나 말투 하나까지 그 자리에서 지적하고 가르치려 들지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신우가 타지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안 봐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쩌다 만날 때면 진짜 속 뒤집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식사 자리에서 예의상 좀 더 먹으라고 권하면 냅다 저를 째려보면서 자기가 알아서 먹을 텐데 왜 그러냐고, 혹시 요즘 살이 찐 걸 그렇게 돌려서 표현하는 거냐며 따지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곳에 가더라도 까칠한 건 어디 안 가대요. 보통 직원이 담아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비닐봉지를 달라거나 아니면 그냥 들고 가겠다 말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신우는 직원에게 짜증을 부리면서 한다는 말이, 그럼 지금 이걸 손으로 들고 가라는 말이에요? 라며 도리어 직원분 무안을 줍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매너나 예의 없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당연히 신우에 대한 저의 평가는 최악이었고, 실제로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신우만큼 싸가지 없는 사람은 못 봤네요. 그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는 저랑 신우가 좀 친하게 지내면서 저희 회사 남자 직원들이나 주변에 아는 남자들을 신우한테 소개시켜 주길 바라시더라고요. 제가 장담하는데 제 지인들 중 누구라도 신우에게 소개시켜 주잖아요? 그럼 100%그 사람이랑은 평생 인연 끊어야 할 겁니다. 실제로 결혼하고 초반에 신우랑 한 번씩 만나서 쇼핑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기도 했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하도 말을 거지같이 하는 바람에 제가 학을 떼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신우랑 단둘이 외출하는 일은 없었죠. 아무튼 정작 시어머니와 신우 본인은 뭐가 문제인지 아예 감을 못 잡는 듯 보였고, 오히려 신우는 자기 성격이 시원시원하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상황에서나 할 말 다 하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정의로운 성격 말이에요. 실제로 외모에 혹해서 신우한테 들이대는 남자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단지 두세 번만 만나보면 상대 남자들이 전부 다 도망가 버려서 문제죠.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만나는 사람은커녕 한 달 이상 사귄 남자도 없었다는데 충분히 그럴 만하다 생각해요. 아무튼 시어머니의 오직 단 하나의 소원은 신우가 어서 빨리 시집가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 어머님이 주변에 좋은 남자 찾아보라 하실 때마다 그냥 노력해보겠다 대답하고 넘어갔어요. 저희 남편은 그럴 때마다 아니 저놈의 기집애, 저 더러운 성질머리 안 고치면 평생 혼자 살아야 해 하고 한마디 하면 시어머니는 그 소리는 또 듣기 싫으신지 남편 등짝 한번 때리시고는 화제를 바꿔버리십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하나뿐인 딸 걱정에 점도 수시로 보러 다니시고 무슨 부적이며 기도해 나중에는 결국 하다 국까지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나 시아버지께서는 그런다고 없는 남자가 생길 것도 아니라며 괜히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그만하라고 뜯어 말려서 간신히 구판까지는 막았는데, 그 때문인지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3, 4개월 정도 되었을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시부모님에게 식사를 대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시어머니가 안 하던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음식이 세팅이 되면 저와 남편은 어른들이 먼저 숟가락을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때마다 시어머니께서 자기 앞에 있는 음식은 놔두고 제 앞에 있는 밥 공기에 밥을 조금 떠서 드시는 겁니다. 크게 푹푹 떠서 먹는 건 아니지만 매번 그러셨어요. 메뉴가 밥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도 굳이 제 몫의 면이나 고기를 조금 떼어가서 입에 넣으시더라고요. 물론 국물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엔 제가 고른 메뉴를 맛보고 싶어서 그런가 했죠. 그래서 어머님께 덜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또 아니래요. 실제로 저랑 시어머니가 같은 메뉴를 시켰을 때도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은 변함이 없었고, 반드시 본인 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음식은 제 음식이더군요. 거기다 남편이나 시아버지 음식은 아예 건들지도 않고 오로지 제 거만 손을 대시는데, 그러다 말겠지 하고 넘기는 것도 어느 정도지 매번 식사를 하러 갈 때마다 그러시니까 점점 신경이 쓰이고 불쾌한 겁니다. 워낙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라 남편은 전혀 눈치를 못 채는 듯 싶었고, 시아버지 역시 그래 보였지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냥 넘기기에 너무 찜찜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결국 남편과 상의를 하게 되었지요.
어머님이 몇 달 전부터 자꾸 내 음식을 한 숟가락 한 젓가락 이렇게 먼저 드시고 본인 음식을 드시는데 아무래도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요. 남편은 설마 그럴 리가 있냐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하길래 그럼 다음에 시부모님하고 밥 먹을 때 잘 좀 지켜보라 부탁을 했어요. 이제 슬슬 당신 어머니가 조금씩 무서워지기까지 한다 말을 했더니 그제서야 남편도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걸 깨달았는지 진지한 표정으로 알겠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남편이 워낙 자기 관심사 외에는 많이 둔한 편이라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들을 충분히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알게 된 이상 그냥 넘어갈 남편이 아니었지요. 얼마 후 저는 일부러 시간을 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갈비를 먹으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시부모님 접시에 먼저 고기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 접시에도 올려놨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자기 앞에 있는 잘 익은 갈비는 거들떠도 안 보시더니 제 앞접시에 고기가 올라오자마자 곧 비움로 젓가락을 들이대면서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랑 남편이 눈이 마주쳤고 남편 표정은 빠르게 굳어갔습니다. 우선 식사는 별소리하지 않고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왜 밥 먹을 때는 걔도 안 건드린다고들 하잖아요. 그리곤 시부모님을 차로 모셔다 드리면서 남편이 본격적으로 어머님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대체 며느리 음식에 항상 먼저 손을 대는 이유가 뭐냐고 말이죠.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유난히 당황하시더니 처음엔 오리발을 내미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으신 시아버지까지 합세해 남편과 같이 압박해 들어갔고 결국 어머님께서 깊은 한숨과 함께 실토를 하셨네요. 그동안 다니던 점집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용한 곳을 한 군데 알았는데 거기를 신우와 함께 가서 점을 본 적이 있답니다. 거기 점쟁이 한다는 말이 집안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 모든 기운을 다 빨아먹고 있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며느리랑 결혼한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나머지 자식인 신우는 점점 더 일이 안 풀릴 테고 결국 남자도 못 만나고 결혼도 못할 팔자라는 전개가 나왔다네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제가 시집 오기 전에는 왜 남자친구 하나 없이 몇 년을 지냈던 걸까요? 거기다 제가 복을 다 뺏어간다니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친정아빠가 큰 사고를 당하셔서 그때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며느리가 집안의 큰 복을 모두 가로채가고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제 밥그릇에서 첫 숟갈을 떠서 신우한테 나눠줘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머님이 필사적으로 제 음식에 첫 수저를 들이밀었던 거예요. 그렇게 가져간 제 복은 나중에 신우를 만나서는 신우가 어머님 밥그릇에 첫 숟가락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복을 넘겨받고 있었던 거지요. 아니 시어머니랑 신우랑 둘이 합쳐서 나이가 80이 훌쩍 넘는데 어떻게 저런 미신을 믿을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만에 하나 점쟁이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도 그냥 웃어넘기고 진짜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어떻게 며느리한테 복을 뺏어다가 자기 딸한테 줄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차피 저야 뭐 그따위 조잡한 미신을 믿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얌전히 당해주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너무 발칙하고 괘씸해서 말이죠. 어머님의 이야기를 전부 들은 아버님도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고 남편은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서는 그냥 운전만 하고 있더라고요. 잠시 후 시부모님 댁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시부모님께 비록 믿던 안 믿던 그거랑 상관없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당분간 시댁에는 본인만 방문하겠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자기도 찔리는 게 있는지 아무 대답도 못 하시고 시아버지께서 화가 난 표정으로 알겠다 대답을 하시더니 그 길로 어머님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셨네요. 그날 저녁 아버님께서 다시 전화를 하시더니 못난 꼴을 보여서 대신 미안하다 사과를 하셨고요. 남편 역시 마음 풀라며 제 눈치를 보더군요. 솔직히 진짜로 뭐 하나 피해본 것도 없다 보니 그냥 됐다고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찝찝하긴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난 뒤 나름 열심히 살았고 그러다 보니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아들이랑 살고 있는 며느리 복을 뺏어서 그걸 자기 딸한테 가져다 줄 생각을 하셨을까요? 막말로 저야 점쟁이 말 같은 건 하나도 믿지 않기 때문에 12번도 더 제 밥그릇을 내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미리 양해를 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치 도둑질을 당했다는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당분간 시부모님,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시어머니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 작정입니다. 혹시 누가 아나요? 나중에 우리 아이 복까지 뺏으려 들지 말이에요. 염치 없는 시어머니는 내버려 두고 남편과 아이 잘 키우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